66세 이정호님을 괴롭히던 이명이 2주 만에 90%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조용히 누워 있는데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찌르르르 풀벌레 우는 듯한 소리가 귀 안에서 계속 울리기도 합니다. TV 볼륨을 높여도 귀 속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들리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마다 뭐라고 되묻게 됩니다. 밤이면 더 심해져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시죠. 은퇴한 은행 지점장 이정호 님도 똑같았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꿈꿨지만 찾아온 이명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더 커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고 정민호 교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호님, 이명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딱 3가지만 바꾸시면 2주 안에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2주 후 이정호님은 진료실을 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명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다니.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명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이명이 생기는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2주 안에 이명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치매 예방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본격적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 시작된 불청객 이명. 이정호님은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숫자 다루는 일이었지만 고객들 만나서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랑 놀면서 편하게 지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여유 좀 부리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정호님은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리가 안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소리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풀벌레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찌르르 하는 소리도 났습니다. 어떨 때는 전기 나간 것처럼 찌직찌직 소리도 났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그 소리가 덜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집이 조용하니까 귀 속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사실 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조용하니까 그 소리만 더 잘 들리는 거였죠. 밤마다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누우면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신경이 쓰여서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피곤하니까 낮에도 힘들었습니다. 기운도 없고 짜증도 났습니다. 마음도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게 큰 병은 아닐까?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걱정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건 가족이었습니다. TV 볼 때 소리를 크게 틀어야 했습니다. 귀 속에서 소리가 나니까 TV 소리를 키워야 그 소리가 좀 덜 들렸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바로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크게 틀어놔? 나는 귀가 아프다니까. 이정호 님도 답답했습니다. 손주가 놀러와서 말을 걸어도 잘 안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손주가 말하면 응? 뭐라고? 할아버지가 잘 못 들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자꾸 이러니까 손주가 귀찮아 하더라고요. 아, 됐어요. 그냥요? 그러고는 할머니한테로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속상했습니다. 가족들이랑 모여서 밥 먹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정호님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습니다. 자꾸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도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공원 산책이 좋았는데 이제는 조용한 게 무서웠습니다. 조용하면 귀 속 소리가 더 크게 들렸거든요. 차 운전할 때는 라디오를 아주 크게 틀었습니다. TV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정호님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소리가 내 생활을 완전히 망치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불치병이라는 두려움. 결국 이정호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서 더는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이명이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나이 들면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증상이에요. 그냥 지내셔야 합니다. 이정호님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냥 지내야 한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병원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치료법이 없대. 그냥 참고 살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큰 병은 아니라니 다행이네. 이정호님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이명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소리가 실제로 커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이 없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기운이 없었습니다. 자꾸 피곤하니까 짜증도 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서 난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뇌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정호님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난청? 나도 요즘 잘 안 들리는데? 그럼 나도 치매 위험이 있는 건가?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명도 문제인데 치매까지 걱정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숫자 다루고 일했던 자신이 나중에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정호님이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닐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멀쩡하잖아. 그러고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큰 병원에 한번 가보자.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전문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정호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 더 가봐야겠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정민호 교수와의 만남, 희망의 불빛. 아내 말대로 이정호님은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답을 못 들었지만 큰 병원이라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정민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는 이정호님의 얘기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밤에 잠 못 자는 얘기, 귀에서 계속 나는 소리 얘기, 가족들이랑 대화하기 힘든 얘기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정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명은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입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정호님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처음으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명은 대부분 난청 때문에 생깁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뇌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 안 맞을 때 지직거리는 소리 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정호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다닐 때 라디오 많이 들었는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이 나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 내 귀에서 나는 소리가 그런 거구나.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귀만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를 덜 들으면 뇌가 자극을 덜 받습니다. 운동 안 하면 근육 빠지는 거 아시죠? 소리를 덜 들으면 뇌도 그렇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정호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TV에서 본 그 얘기가 맞았던 겁니다.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귀 건강을 잘 관리하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 관리가 곧 치매 예방이 되는 겁니다. 이정호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구나. 이명을 무서워만 할 게 아니라 관리하면 되는 거구나. 교수는 어려운 말을 안 썼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잘 됐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명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신경 쓰면 쓸수록 더 크게 들립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지나가면 약해집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이정호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검사와 이해, 나의 귀 상태 알기. 정민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먼저 청력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들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용한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 기사가 말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세요. 작은 소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삐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는 잘 안 들렸습니다. 아무리 귀 기울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교수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 귀가 왼쪽보다 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높은 구간이 잘 안 들리시네요. 이 부분 청각세포가 약해져서 이명이 생긴 겁니다. 이정호 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소리가 왜 계속 나는 겁니까?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귀가 소리를 잘 못 들으면 뇌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소리가 안 들어오지? 하면서 빈자리를 채우려고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명입니다. TV 신호 안 들어올 때 화면에 나오는 지직거림 같은 거죠. 이정호 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명 검사도 해봤는데요. 이정호 님이 듣는 소리는 다른 사람은 못 듣습니다. 본인만 느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이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나는 겁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더 잘 들립니다. 하지만 신경 안 쓰면 약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게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와 뇌가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정호 님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동안 무슨 큰 병인 줄 알았는데 신호라는 말을 듣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난청을 그냥 두면 뇌가 소리를 점점 잊어버립니다. 소리 자극이 줄어드니까 뇌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정호 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명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신경 쓰면 쓸수록 더 크게 들립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정호 님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정호 님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 속 치료, 소리 훈련과 습관 변화. 다음 진료 때 정민호 교수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정호 님, 이명은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리 활용이었습니다. 밤에 너무 조용하면 이명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럴 땐 백색 소음이나 파도 소리를 틀어 놓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정호 님이 물었습니다.
크게 틀면 되는 겁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명 소리보다 조금 작게 틀어야 합니다. 너무 크게 틀면 귀만 더 피곤해집니다. 작은 소리로 은은하게 깔아놓으면 뇌가 그 소리에 익숙해지면서 이명을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이정호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은 큰 소리로 이명을 눌러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귀에 휴식 주기였습니다. TV나 휴대폰 소리 너무 크게 듣지 마세요. 볼륨은 60% 이내로 맞추시고요. 1시간 들었으면 10분은 쉬세요. 이걸 60-60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정호 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60-62요? 은행 다닐 때 규정 같네요. 교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귀도 규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 청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정호님, 혹시 면봉으로 귀 자주 파십니까? 이정호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씻고 나면 꼭 면봉으로 귀를 닦습니다. 귀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귀지는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지나 세균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귀지를 그냥 두라는 겁니까?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귀지는 저절로 밖으로 나옵니다. 귀를 자꾸 파면 오히려 귀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귀가 막히고 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청력에도 안 좋습니다. 이정호 님은 놀랐습니다. 평생 귀를 깨끗하게 하려고 면봉으로 파냈는데 그게 잘못이었다니. 교수가 말했습니다. 귀는 되도록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불편하면 1년에 한 번 병원에서 검진받으면 됩니다. 그때 귀지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정호 님은 그동안 자신의 습관을 돌아봤습니다. 귀를 깨끗이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귀를 망치고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교수가 강조한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명은 신경 쓰면 쓸수록 더 크게 들립니다. 무시하면 약해집니다. 이 소리를 병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신호구나 하고 넘기세요.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정호 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쉽게 됩니까? 교수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소리가 들려도 아, 또 났네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저녁 이정호 님은 집에 와서 교수가 알려준 것들을 해봤습니다. TV 볼륨을 평소보다 낮췄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으로 파도 소리를 작게 틀어놨습니다. 면봉은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안 쓴다. 귀는 안 건드린다. 귀에서 소리가 나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이명 소리가 조금 덜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낮에도 귀 소리가 덜 신경 쓰였습니다. 이정호 님은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변화의 순간, 숙면과 자신감 회복, 생활 습관을 바꾼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정호 님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건 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도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놔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교수가 알려준 대로 파도 소리를 작게 틀어놨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5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TV 소리가 많이 줄었네? 예전에는 너무 커서 내가 귀 아팠는데? 이정호 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모르게 볼륨이 낮아졌네. 예전에는 귀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이게 불치병 아닐까? 더 나빠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도 또 났네.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하고 넘겼습니다. 신경 안 쓰니까 소리도 작아졌습니다. 2주 후 병원에 갔습니다. 정민호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정호님, 이명 강도가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이정호님이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러자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이정호님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소리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제 생활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정호님은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치매 예방과 귀 건강. 정민호 교수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호님, 청력을 지키는 게 치매 예방과도 연결됩니다. 이정호님이 물었습니다. 귀랑 치매가 무슨 관계입니까?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귀가 나빠지면 소리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도 자극을 덜 받습니다. 운동 안 하면 근육 빠지는 것처럼 소리를 덜 들으면 뇌도 약해집니다. 그럼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온다는 겁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란셋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력 손실이 치매를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1명은 청력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호님은 놀랐습니다. 10명 중 1명이나 됩니까?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도 있습니다. 청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치매 위험이 2배로 올라갑니다. 중간 정도면 3배, 심하면 5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정호님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귀 관리를 잘하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귀 건강을 잘 지키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절반 가까이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청력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치매를 막아줍니다. 지금처럼 계속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정호님은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명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건강을 더 챙기게 됐네. 귀 건강을 지키는 게 치매도 예방하는 거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귀 건강 잘 지키면 치매 예방에도 좋대. 앞으로 더 신경 써야겠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당신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정호님은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명은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귀 건강을 지키는 게 치매 예방이다. 오늘은 이명으로 힘들어 하시던 이정호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불치병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교수를 만나서 이명은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귀 건강을 지키는 게 치매 예방과도 연결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청력을 지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건강한 노후와 치매 예방의 길입니다. 이정호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